가정법 1입니다. Be quiet, long live the king. 가정법 2입니다. If John were here. 가정법 3입니다. I would be happy. 가정법 4입니다. I wish it might be so. 오늘은 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영어에서 법이라 좀 생소하시죠?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가만히 옛날 생각을 해보면 영문법에 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법을 공부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신에 가정법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잘 못하지만요. 많은 문법책들이 법하면 가정법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가정법을 알기 전에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법의 기본을 튼튼히 해야만 가정법도 그나마 쉬워지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법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요. 라이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볼 수는 없지만 보통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어 하시니까 배드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관한 나쁜 뉴스는요, 영문법 20챕터에서 이 법, 특히 가정법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뭘까요? 저희들 영상들을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이 어려운 가정법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건방진데요. 사실 법, 특히 가정법은 웬만큼 영어를 잘해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어렵고요. 저희들 바람은 오늘 이 영상에서 법 전체 틀만 제대로 잡을 수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대화 중에 What do you mean? 이라는 문장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원어민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진 않겠죠. 알아듣기는 알아듣는 것인데 이렇게 묻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건방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댓글에서 가정법을 좀 하자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꾸준히 하지 않았죠. 그 이유도 오늘 밝혀집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법이 뭘까요? 법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법이 뭔지만 알아보면 대충 감은 오겠죠. 법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의를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의 정의를 여기 적어두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단어 infractional. 자, 이게 핵심 단어죠. 지난 시간 브로그에서 김삼일 대표가 infraction을 건드린 이유, 바로 오늘 영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꾸 어렵다 엄살을 떠는 이유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 두 단어가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할까봐 긴장을 좀 시키는 겁니다. 자, 이 법의 문을 열어줄 두 핵심 키워드는 리얼리티와 모델리티입니다. 리얼리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진짜라는 뜻이죠. 모델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과 이 유튜브에 3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지겨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moral verb, 법조동사 할 때 이 모델리티가 등장을 했죠. 저희들 동사편에서도 문법편에서도 간간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니, 건방지다고 하더니 직접 실토를 하네요. 저희들 앞 영상들에서 꾸준하게 해왔던 이야기들이 오늘 법 영상의 핵심 키워드이고 이것들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오늘 법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이재준 대표는 두 핵심 키워드와 하나의 핵심 문법 용어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 전반에 걸쳐 그동안 배웠던 다양한 내용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강조했던 것이 기본 개념이고 독립객체이고 이 독립객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는 인플렉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영상들마다 여러 방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을 했든 인식을 하지 못했든 법을 배웠을까요? 배우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법입니다. 문제는 어떤 법을 공부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문법책은 가정법만 내세운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법의 데피니션이 써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았네요. 첫 번째가 inflectional forms of the verb. 이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동사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is conceived.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factual in some other manner. 사실을 나타내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사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뭔가 내가 품고 있는 뜻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공부했던 것은 영어의 문법적 측면에서 보면 법 중에서 사실만 전달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해 온 것입니다. 앞에서 중간에 가정법을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로 사실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가정법은 사실을 완벽하게 표현할 때 저절로 완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재준 대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if입니다. 이 가정법 논문들을 보면 if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if는 하찮은 접속사일 뿐입니다. 우연찮게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if가 가정법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자, 법.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영문법 타이틀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법을 보는 순간 더 헷갈립니다. 아니, 법법자를 쓰는 이 법은 도대체 뭐야? 더 답답해지는 것은 이게 영어로는 무드라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랑 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목을 쓱 밀어두고 예문이나 문법 설명을 들여다보죠.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더 안 갑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로직해야 되잖아요. 시쳇말로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그 중에서 가정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법일까요? 사실 이 질문 좀 부족한 질문이죠. 왜 무드일까요? 라고 물어야죠. 영어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무드라는 단어를 너무 잘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겁니다. 무드는 기분,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너무 잘하는데 이걸 문법 제목으로 가져다 쓰려고 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무드는 실제로 MED, mad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motor verb라는 단어입니다. 조동사죠. 자, 여러분, 이 9개의 조동사를 motor verb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적 형태입니다. 뭐뭐 할 거야, 뭐뭐 할래,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해도 될 것 같아, 하지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감정, 감각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모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동사로 부르지만 사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법 조동사입니다. 여기도 같은 법을 붙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moral, mood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mood는 뭘까요? mood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하고자 하는 모든 표현의 방식을 mood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어로 표현하는 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무엇인가 나눠지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그 기준이 뭘까요? 앞에 섹션 키워드 2개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바로 reality입니다.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사실을 직설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oblique mood라고 합니다. 제가 오블릭 모드라고 영어로 쓴 이유는 이것이 한국말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subjunctive mood, 가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먼저 직설법.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김선물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지난 3년간 꾸준하게 공부해온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설법을 공부한 거죠. 이런 예문 저런 예문 들고 싶어도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것을 정말 자제했습니다. 사실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려고요. 그래서 이 직설법은 지금 잠깐 미뤄두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법을 한번 보죠. 이 가정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법 1입니다. Be quiet, long live the king. 가정법 2입니다. If John were here. 가정법 3입니다. I would be happy. 가정법 4입니다. I wish it might be so. 여러분, 예문 보시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문장들이 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가정법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가정법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전혀 가정법이 아닌 것 같은 것들도 눈에 띄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의 문장들을 쓴 겁니다. 이게 가정법입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Be quiet. 조용히 해. 이거 가정법입니다. 정식 이름은 spective mood라고 하는 것인데요. 논문을 보면 아주 복잡한데 이걸 쉽게 풀면 바로 이런 겁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람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Long live the king.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왕이 오래 사소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imperative, 명령문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정법인지 잘 인지를 못합니다. 법이 뭔지, 그 법에서 가정법이 뭔지 기본 개념을 닦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문을 가정법으로 보기보다는 직설법에 두거나 완전히 별개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대 문법에서는 이 명령문은 가정법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두 번째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 2와 3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건절이 들어가는 가정법입니다. 이걸 컨디셔널 모드라고 하는데요. 뭐 조건법이라고 하면 되나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존이 여기 있으면 행복할 거야. If John is here, I'll be happy. 이 문장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 옆문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장을 가는데 존이 야구장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존이 야구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야구장에 도착을 해서 존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존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한다면 존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일 경우가 많죠. 존이 있었더라면 행복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가정법을 쓰는 방법은 실제 이 시제보다 한 시제를 과거로 보내는 겁니다. If John were here, 존이 있으면 실제는 존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If John had been here 라고 한다면 If John were here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뭐 과거로 한 단계만 뒤로 미루면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단계를 과거를 보냈잖아요. 이러면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 존이 지금 미국 어디 뭐 로키 산맥에 있든가 아니면 뭐 지금 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에서는 잘 쓸 일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가정법 2와 3을 한 문장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가정법 3은 뒤에 나오는 I would be happy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문장에 두 개의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가정법의 공식은 너무 쉬운 거잖아요. 시간을 하나 뒤로 보내거나 되각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 단계만 뒤로 보내면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는 거고 두 단계를 보내면 불가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아주 행복할 텐데 I'll be happy. 정말 행복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할 것이라는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will을 한 단계 뒤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I will을 I would로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제 문제가 아닙니다. 일체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뭐를 spective mode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조동사를 사용하는 가정법입니다. I wish it might be so.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인데 이때 항상 moral verb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법의 종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뭐 크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나눠주고 가정법은 4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이 표에 나오는 분류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뭐 법의 종류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표에 나오는 종류별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건 영상 하나로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목표는 법의 기본 개념을 보여드리고 뭐 법의 정의를 확인하고 기본 개념과 definition에 따른 뭐 분류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if John were here, I would be happy 에서 시제를 한 단계 뒤로 보내면 뭐 공식도 배웠죠. 이 정도면 기본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바로 키워드인 modality입니다. 물론 이재준 대표가 모달 벌브도 이야기했고 무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모달리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달리티를 직접 설명하진 않았죠. 모달리티를 키워드라고 했던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원어민적 모달리티, 즉 원어민적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야겠죠. 앞에서 if를 많이 홀드했는데요. 좀 많이 미안하지만 if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if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에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델리티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wish, desire, command, possibility, 바램, 욕망, 명령, 가능성 이런 것들의 모달리티가 있으면 이것은 가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아직 현실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잖아요. 욕망도, 명령도, 제한도, 가능성도 사실이 아니죠. if가 있어도 가정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바램, 욕망, 명령, 제한, 가능성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죠? 조동사죠.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조동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법의 기본 틀을 잡아보았습니다. 수많은 가정법의 문장이 영어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은 그렇게 간단한 문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설법을 몇 년 동안 해왔듯이 이 가정법의 문장들도 꾸준하게 해가야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가정법의 영상들을 준비해서 오늘 쌓은 처층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록은 부정입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법의 부록편으로 선택한 이유는 가정법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껏 다루지 않았던 것이 바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까지 하게 되면 영어 문장의 전체 틀은 갖춰지는 것이겠죠. 부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가정법과 똑같습니다. 긍정을 완벽히 해야 제대로 된 영어의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부정시키는 방법, 즉 시스템이 영어와 우리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했죠. 부정이 그냥 부정이지 하고 쉽게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저희가 동사편 고를 할 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다의 반대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있다는 비동사죠? 그러면 be의 반대말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비동사의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not, 즉 부정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I have an idea. 이것을 부정하면 I don't have an idea겠죠.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I have no idea.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사에 직접 부정을 넣어서 부정문을 만들지 않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She sings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을 만들 때 She doesn't sing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She never sings. 이렇게 부사만 넣어서 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I like him. 이것을 I don't like him 이라고 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 dislike him. 이렇게 할 수도 있죠. like에 부정접두사를 붙여서 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부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부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니까 전체 부정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객체를 바라봅니다. 독립객체.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까지 꾸준하게 설명해 온 것이니까요. 이 독립객체를 부정해주는 것에서 전체를 부정해주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을 부정으로 바꿨을 때 우리와는 또 다른 뉘앙스 혹은 다른 의미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영어의 부정,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영어의 부정문도 함께 공부해 나가야겠죠. 지난 3년간 이렇게 저렇게 쌓은 직설법,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독립객체를 중심으로 만들어 온 긍정문, 참 보람됩니다. 오늘 가정법과 부정문을 시작하게 되면 영어 문장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정법과 부정문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동안 층을 나름 잘 쌓았기 때문에 원어민의 관점에서 가정법과 부정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